콜롬비아에서 온 기업인이 정신을 못 차리며 온 매무새를 만집니다. 옆에 한국인 상사로 보이는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고 콜롬비아인은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두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콜롬비아인 도미닉 씨의 사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 콜롬비아 법인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도미닉입니다. 새로 고용되고 6개월 정도 됐는데 한국 본사에서 저를 한국인 과장님과 함께 불러서 한국에 왔습니다. 11년 전인 2012년쯤에도 한국에 여행차 왔었는데 그때 당시 11월경에 마르틴 카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중남미 사진작가가 한국에서 사진 전시회를 했었는데 전시회 주제가 빨리빨리였어요. 사진들 보면서 뭔가 급해 보이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문을 여는데 사람이 뛰어나가는 모습이라든지 여성들이 길을 걷는 발걸음이 되게 총총거린다든지 남자들은 항상 손에 뭐를 들고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이라든지요. 사진들이 전부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해서 흐릿하게도 나왔고요. 그렇게 한국이란 나라가 뭔가 빨리빨리 꼰대 문화가 심하다는 정도만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콜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데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렵던지요. 아무리 다른 나라 사람들이니까 한국 경제를 이루기 위해 필요했던 특별한 능력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지만 어떤 때는 무서워 보이더군요. 너무 극단적으로 보였어요. 어느 정도 것이어야 이해를 하는데 무슨 다들 군대 경험이 있다던데 생추운 날씨에 얼음을 잔뜩 넣고 냉커피를 마시고 찌개를 먹을 때는 뚝배기 그릇에 국물이 펄펄 끓을 때까지 예열 후 그걸 먹더군요. 특히 회식할 때는 얼마나 전투적이던지요. 우리 콜롬비아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면서 맛을 느긋이 음미하는 것도 좋아하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차마 한국 놈들이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는데 눈앞에 안주는 먹지도 못하게 도대체 몇 잔을 연거푸 마시게 하던지요. 심지어 여러 가지 종류의 술을 폭탄주라고 섞어서 마시게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다가 깨고 나니 먹을 건 거의 먹지도 못하고 술만 잔뜩 마셔서 중간에 기억은 하나도 안 나더군요. 제 한국인 상사랑 이번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너무 공포스러웠었어요. 도로에서 한국인 상사가 운전해서 회사 공장을 향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조금만 주춤해도 온갖 주변에서 빵빵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뭔가에 쫓기듯이 너무 급하고 공포스럽더군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막기 위해 초보운전이라고 스티커를 차들이 부착하고 다니더군요. 회사 공장 사무실 안에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요. 세상에 사람들이 500원짜리 넣고 커피 버튼을 누르더니 커피 종이컵 나오는 부분에 이미 손을 가져다 대고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전자레인지 음식을 먹을 때는 다 기다리지 않고 땡 울리기 전에 이미 손잡이를 열고 있고요. 이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전쟁 후 50년 동안 놀랍도록 빠른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반대편으로는 이런 문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 단점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남미 국가는 한국과는 다르게 낙관적이고 여유로운 면모가 있어요. 저희는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 행정 처리가 불분명하고 사업 추진이 느려질 수 있어요. 특정 프로젝트는 입찰 과정만 2년 이상 걸려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한국 본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난감해하실 때가 많았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일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주로 한국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덜 산업화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일하는 속도가 비교적 느리거나 정확하지 않은 편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들로부터 빨리빨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빨리빨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엔 이 문화에 익숙해져서 외국인들끼리도 서로 빨리빨리를 종용하는 풍경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하루는 한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문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이 닫힌 버튼을 눌러주는 게 암묵적인 룰이더라고요. 제 상사가 저한테 눈치를 주는데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다가 눈총도 받고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웃어넘겨요. 빨리빨리 문화가 좋은 점도 있는데 한국에서 사용하는 어플을 가볍게 터치하면 음식이 10에서 30분 만에 배달되는 그런 일이 일상이잖아요. 이렇게 효율적이고 빠른 생활편의 서비스는 선진국 중에서도 한국만의 특별한 것이죠.
빨리빨리 문화가 그 원동력으로 그런 사회적인 생활 양식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급격한 경제 성장과 시민사회의 치열한 경쟁 의식에 영향을 받아 생성된 특유의 문화와 정서가 바로 그것이죠. 외국인들은 이를 보고 초고효율, 초고 속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여유가 없고 치열하다고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의 국토 면적을 보면 굉장히 작아요. 전 세계 108위의 국가이죠. 조그만한 면적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가지고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한 방법은 남들보다 빠르고 품질 좋은 물건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갖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국을 보면 빠른 인터넷 접속, 총알 배송, 원터치 배달, 포장이사, 대리운전 등의 여러 가지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빠른 서비스는 비즈니스에도 그대로 접목이 되는데요. 관공서 업무를 예를 들자면 미국과 중국의 경우 최대 2주 정도 처리를 기다려야 하고 프랑스는 길면 1개월도 잡아먹어요. 일본은 이사 후에 신규 회선 개설하려면 몇 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도 걸리고요. 2017년 세계은행 조사에서도 민사사건 평균 소송 기간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360일, 미국은 420일, 영국은 437일, 중국은 496일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290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한국의 법인 설립 소요 시간은 사일로 사진에 나오는 32개국 중 5위예요. 건축 인허가 소요 시간은 싱가포르 다음으로 한국이 28일로 2위고요. 국경 통관, 서류 검토, 자국 내 이동 등 포함된 한국의 수출입 소요 시간은 각각 16시간, 14시간으로 모두 상위권에 들었고요. 특히 서류 심사 시간은 최단인 1시간에 불과했어요.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 걸로 보면 돼요. 하루는 신문을 보니까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자주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국민으로 88개국의 휴대전화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한국인들 중 약 3분의 2가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했더군요.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80%에 육박하며 성능 향상과 빠른 모바일 인터넷 속도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이는 빨리빨리 문화가 뿌리박은 결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원래는 양반은 선비들 서민들은 농부들이 대부분이라서 엄청나게 느리고 느긋했다고 하더군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외세의 수많은 침략,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이후부터는 그걸 최대한 빨리 만회하고 세계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과 삶의 속도를 조정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빨리 문화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에는 모든 것이 황폐화된 상태에서 1960년대에는 경공업,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으로 빠르게 성장했어요. 산업 구조도 1차 중심에서 2차와 3차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단기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공과 생존을 위해 절박함을 느끼던 그때의 기운은 유전자처럼 굳어져 그 결과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한국인의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빛을 발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끼친 영향을 전달드릴게요. 신종 바이러스가 중국과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휩쓸었었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를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소비, 위축, 교역 차질,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고요. 세계가 패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신속하게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빛을 발했어요. 미국 CNN, 영국 BBC 등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능력과 선진 의료 시스템 등을 극찬했고 콧대 높던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정치인들도 한국을 배워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고요. 한국에서 처음 도입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 요소 또한 큰 주목을 받았죠. 사람들은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통해 문진, 발열, 체크, 검체 채취를 받을 수 있어 의료진과 환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었고요. 안정성과 신속성이 검증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 방식은 주요 국가에서 벤치마킹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 덴마크, 호주 등 선진 국가에서도 도입되어 운영됐어요. 또한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감염을 막는 속도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10분 내에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했어요. 기존 방식인 위치 정보, 신용카드 사용 정보, 유선, 방문 등을 통한 확진자 동선 확인이었던 것에 비해 시간이 2시간에서 7시간이나 단축되었고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과거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초고효율과 초고속의 장점이 확인되었어요. 21세기 디지털 시대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고쳐져야 할 단점이 아닌 오히려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시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고요. 한국 사람들이 급한 게 아니라 세상이 느린 것이고 또 한국 사람들이 이유 없이 급하게 산 것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수백 년 걸려올 것을 단 70년 만에 거의 빛의 속도로 치고 올라오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렇게 삶과 생각의 속도를 조금 올렸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한국이 자타공인 세계 최고 선진국 중 하나가 되어버린 요즘 한국의 젊은 사원들을 보면 급한 성향이 눈에 띄게 많이 줄었고 다시 또 옛날 그 느긋하고 여유로운 성격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지금의 한국을 만드신 어른분들과 젊은 세대들 간 소통과 존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때로는 공포스럽고 때로는 짜증났던 제 한국인 상사를 이해하고 이제는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 조국인 콜롬비아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도미닉 씨의 사연을 통해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셨을까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외부인의 사연을 통해 외부인의 관점에서 우리를 분석하고 더 좋은 한국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